일단은 지금 현재 요식업 상황은 8개월, 9개월 전에는 저가형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뜨고 있냐면 매장의 매출은 정해져 있어요. 뭐 제철업이나 이런 것이 영업권을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 안에서 하나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급여가 올라야 돼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칙에 그냥 그게 안 되면 기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들이 오토화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반오토는 일단 이게 돼요. 첫 번째로 지금 배달 상황 그리고 요식업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요식업 상황은 불과 6개월에서 한 8개월, 9개월 전에는 저가형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음식에 1,900원, 1,500원 저가형 음식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거의 지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죠? 뭐 소세지요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저가형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뭐 프랜차이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식자재가 인상도 있겠지만은 소비자들이 아는 거예요. 저가형은 퀄리티가 어느 정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단발적으로만 이용하지.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뜨고 있냐면 뷔페형, 샤브샤브 뷔페형, 네. 그 다음에 돈가스 집에서도 전식, 후식으로 나뉘는 복합형, 오프라인. 네. 그래서 배달에 나갈 그 수수료를 감안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 더 높은 그런 복합적인 외식 산업이 지금 뜨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배달이나 이런 배달 업계에서는 지금 사실 지금 배달의 민족 라이더 분들의 파업 지금 많이 묻혀있죠. 가시성은 안 돼 있죠. 네. 하지만 파업,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배달 프로그램을 이제 뭐 독일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대체를 하겠다. 저희는 뭐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수료율 9.8%가 7.8% 지금 됐지만 더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정권이 이제 또 바뀌면 이 부분이 또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삼국지로 따지면 춘추전국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가격이나 대기업에 대한 부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나 각자 프랜차이즈는 금액을 올리면서 이제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6월 이후부터는 아마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핵심은 6월 이후입니다. 네. 6월 이후 좀 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서 강의를 한 내용 중에 자영업은 재료관리, 조리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 위생관리, 고객관리, 마케팅관리, 그리고 재무관리, 정부지원관리 뭐 요렇게 10가지 정도를 관리하는 것 중에 지금은 조리관리입니다. 재료관리는 그전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리관리예요. 조리관리. 지금 시기는 뭐냐면 고정값을 줄이는 거예요. 고정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마케팅 비용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고정값이라는 것은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그 중에 조리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 조리관리는 인건비에 영향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품질, 재료, 코스트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왜냐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조금 줄어들겠죠. 기술적인 정규직이 아르바이트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품질, 기계로 규칙적으로 타이머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음식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요. 네.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료 코스트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이제 숙련도, 비숙련도로 따져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낭비 코스트가 형성이 되죠. 네.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일단은 기계화를 하기 전에 네. 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기기의 온도, 시설물의 온도라고 하죠. 시설물의 온도. 음식의 맛에 영향이 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온도, 그건 뭐냐면 고기는 189도에 구워야 된다. 아, 조리가 되는 온도. 그러니까 조리의 온도죠. 네. 시설물을 189도로 유지를 시켜놓고 구워야 되는 거죠. 네네. 시설물의 온도에 따라서 조리 시간이 바뀌죠. 그죠? 네. 조리 시간이 바뀌면 그 피로도가 떨어지고 시간당 뽑아내는 매출도 늘어나죠. 인건비도 줄어들고. 네. 그래서 시설물의 온도, 두 번째. 조리 시간이 바뀌겠죠. 조리 시간이 더 빠르고 늘어나고 네. 에 따라서 음식의 퀄리티도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 비전문 인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짜장면집에서는 주방장이 월급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식도. 하지만 조리에 대한 체계와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눠주고 쉽게 조리가 되면서 퀄리티가 맞춰지면 비전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누구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장님과 그 조리하시는 분들의 입지가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운영적인 프로세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로스율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리를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로스율도 바뀔 수가 있고요. 음식의 퀄리티도 바뀝니다. 음식은 변화되는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료 상태, 조리하기 전에 온도, 그 재료 본연의 온도, 네. 그리고 조리 기구의 온도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퀄리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왜 어렵냐면요. 첫 번째,
재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조리를 할 때 조리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재료의 온도와 조리의 온도. 완성되고 나서의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추울 때 오뎅 국물을 먹는 것과 더울 때 오뎅 국물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요. 그건 사람의 감정의 요소가 또 들어가는 거죠. 맛의 퀄리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점을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변동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조리를 할 때는 계속 하나하나씩 교정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이 짜게 먹지 않아요. 네. 근데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짜게 먹어요. 네. 그럼 소스를 더 넣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맛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금을 넣는 기계 딱 넣어서 정량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이 조리 관리의 핵심이죠.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전문성이. 네. 그러니까 햄버거는 비전문적이라도 빠르게 가능한 거죠. 중식과 햄버거를 비교를 할게요. 네. 중식 같은 경우는 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몇 도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몇 도는 사실상 우수한 조리 주방장이 몸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은 조리 자동화가 돼서 네. 웍질을 해주는 조리 기구도 있어요. 네. 그게 이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 온도에 대한 부분도 다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조리 관리는 일단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구워라. 안 된다. 더 구워라. 이게 아니고요. 네. 벽에다가 A4 용지를 하더라도 다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은 시설물을 온도권이 있거든요. 네. 하기 전에는 무조건 세팅하고 구워라. 조리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일단 기계화를 하기 전에. 그래서 시설물 온도를 체크를 하고 조리 시간, 이 정도는 됐다가 아니고 조리 타이머를 해서 누르면 그냥 끝나게끔. 그러면은 2도를 가지고 있는 재료로 189도의 조리 기구에 3분 동안 조리를 해서 넣어라. 네. 라고 하면 음식이 최대한 비슷하게 됩니다. 균일하게 나오겠죠. 균일하게 됩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문 인력은 비전문 인력으로 들어가되 비전문 인력을 뽑아서 편하게 그 레시피를 가지고 전문 인력처럼 만드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사전에 뽑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조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전문 인력이에요. 그건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은 마케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잘 해가지고 운영점을 잡아놓고 네. 인건비의 로스율이나 인건비를 잘 잡아놓는 전문 인력을 뽑는 건 좋아요. 네네네. 하지만 조리만 보고 전문 인력은 요즘 시대는 벗어났어요. 이제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그거를 관리할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진행이 되면. 그리고 이제 로스율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햄버거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구웠을 때 흐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한 휴지통에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매일 이렇게 끄집어내면 다른 휴지통에 넣지 않는 한 하루 단위로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님이 남기는 것 말고 내가 조리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 네.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줄여나가면 재료 로스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무게를 재나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것도 이제 그거를 수치화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점을 수치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해요. 내가 한 3년 했어. 그러면은 굉장히 내 머릿속 안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화해갖고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법을 훔쳐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거 하나만 해서 훔쳐가서 잘 된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예요. 저기 마케팅을 하고 사장님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잘 된 것이지 조리 레시피 이거 하나들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맛에 대해서 그 레시피는 그걸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중에 유튜브에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화를 먼저 시키고 매뉴얼화를 시켜라.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신규 직원이 오면 그거 보여주세요. 네. 그럼 교육이 더 편합니다. 그러면 교육자는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할 것이고 계속 이제 만드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작업이 필요 없어요. 이거 왜 안 했냐,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이런 게 적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면 나중에 인사관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조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설물의 온도, 그 다음에 조리 시간 이런 것들 한 묶음이죠. 조리 시간, 시설물의 온도들을 매뉴얼화 시켜 놓는 것이다. 그래야 누구든 와서 이것들을 보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네. 신규가 와도. 그래서 전문성을 비전문성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비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만드는 게 핵심 키워드들. 네. 그러면 로스율이 줄어들 거고 음식의 퀄리티와 시간은 더 올라가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리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실 때 체인점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내가 없어도 내 매장은 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체인 가맹 점주님을 모집했을 때 이미 가맹 점주님들이 알아서 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심화로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줘야 돼요. 시스템 구축이 제일 먼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한 것이고,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매뉴얼이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빵을 철판에 굽는데 1분 30초 굽고 뒤집어서 3분을 꼽아요. 근데 이제는 이것들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기계화가 들어요. 기계화. 기계화. 제가 말했죠. 웍을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웍을 이렇게 해주는 기계를 도입해요. 그러면은 전문성 인력을 비전문력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안에 기계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집어넣어야 되는 레시피와 조리법을 기계에 집어넣어서 더 한층 더 내리는 거죠. 지금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웍질, 그 다음에 삼겹살을 굽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가서 구워주잖아요. 네. 사람이. 네네네. 그 사람이 사람마다 다른데 구워주는 거는 내 고기를 최대한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구워주는 거잖아요. 네. 귀찮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메인 주방 안에서 구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190도에서 뭐 3분 동안 양면으로 그릴을 해서 바로 초벌이 돼서 바로 나가서 마지막에 테이블에 철판에다가 넣어서 10%만 익혀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선호도에 맞춰서. 네네네.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트렌드예요. 이미 트렌드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트렌드는 이 자체도 기계가 한다. 그러니까 AI 로봇이 한다가 요즘의 트렌드죠. 그러니까 이 기계화 트렌드는 보통 공장으로 만드는 거죠. 공장. 그러니까 공장으로 만드는 게 옛날에 대형 공장 시설에서는 됐지만 이제는 소형 가게에도 쓸 수 있게끔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스타집이다. 그러면 웍질을 하는 기계를 알아보고 뭐 아니면 통돌이로 들어가는 기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다 손으로 자르는 사람은 아니면 수동화로 이렇게 미는 사람은 자동으로 밀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달린 게 있어야 돼요. 네. 시간을 넣어서 진행하는 게 기계를 대체하고 있죠. 지금은. 네네. 그게 인건비를 이제 아끼는 거죠. 인건비를 아끼고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죠. 훨씬 정교해지겠네요. 훨씬 더 정교해지고 네. 편해지죠. 그리고 사람 간에 다툼이 없고요. 보통 이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매장 하나가 형성이 되면 매장의 매출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영업을 해서 뭐 제철업이나 이런 것이 영업권을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동네 안에서 하나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급여가 올라야 돼요. 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매장을 하나 더 열어서 복합적으로 해서 그 수익금을 나눠줘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써서 더 편하게 만들어준다. 네. 그게 지금 핵심이죠. 네. 보통 그럼 기계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마다 다 달라요. 네. 보통 웍 기계는 한 200에서 한 350 정도죠. 그럼 보통 1인 평균 인건비라고 근데 그렇다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다 된 거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네.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청소를 안 하나요? 사람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필요하죠. 사람이 움직이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자투리도 조금씩 봐야 될 것이고 로봇 청소기에 들어있는 휴지통도 비워야 될 것이고 오염물도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매일 청소할 필요는 없죠. 적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기계화죠. 그러니까 0.5인분이 빠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기계화는 곧. 근데 그 0.5인분도 기계화를 없앤 것이 AI다. AI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지금 편의점 가면은 자동화 라면 구조 있죠. 로봇팔이 이렇게 해서 저 네. 커피 이렇게 로봇이 만들어주는 거 있죠. 네네. 그게 지금 거의 최신 세대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직 상용화까지는 조금 걸리지 않나요, 그런 거는? 상용화가 되더라도 그것은 매출이 어느 정도 고액 수준, 제가 환산했을 때는 최소 7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꾸준하게 7천만 원이 나오는 매장에 한해서예요. 왜냐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정규직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3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하면서 인건비를 만드는데 네. 거기서 3명, 4명의 정규직을 2명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만드는 작업으로서 이 기계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넣는다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3천에서 5천 사이의 매장들은 이 기계를 넣어서 편해지는 거예요. 정규직 네네. 2명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될 거를 1명과 아르바이트로 진행한다. 그러면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200만 원이 줄어든다. 200에 300이 줄어든다. 네. 그럼 기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2천에서 3천만 원대는 사실 내 피로도를 줄이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조리 관리는 지금은 제가 자꾸 기계화, 매뉴얼화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소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트렌드로 들어가고 이 트렌드 로봇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러면 대표님은 도입할 기계와 조리 지금 저희는 하고 있어요. 이제 AI화는 안 되지만 네.
지금 기계화로 해서 벌써 양파를 기계로 썰어주는 거. 네. 양파를 까는 기계도 있거든요. 한 50만 원 주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는 이제 소형 평수기 때문에 그걸 넣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양면 그릴, 그 다음에 새우를 볶아주는 그릴,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다 세팅해서 진행하고 있죠. 자동화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개설비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개설비가 올라가겠죠. 네. 개설비 올라가 대신 인건비가 그러니까 개설비는 올라가는데 관리비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비례의 법칙이기 때문에 개설비가 그대로고 그 시설이 들어가면 본사가 수익이 낮거나 아니면은 그 거래업체가 돈을 못 벌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사람들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왜냐면은 힘들면은 음식점은 금방 그만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균일하게 나가는 것. 네. 그다음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네. 무조건 단축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단축되는 것, 즉 음식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로스율 또한 줄어드는 것. 이 핵심이죠. 이 네 가지가 다 잡히는 거죠. 이 기계화로 인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기계화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이거 5가지. 최소 기본 5가지를 알아야만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시설물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재료를 장만하고 그거를 세팅하는 것까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료가 없으면 이걸 넣고 이러거든요. 네. 재료를 200만 원 기준이면 각 재료들이 200만 원 액체에 맞게끔 수치화가 돼 있어야 돼요. 대표가 200만 원 정도 매일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 200만 원 토마토를 썰고 양파를 사고 소스를 200만 원 액체 짜 넣는 거죠. 네. 무조건 많이 해놓으면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낭비가 되니까. 네. 그리고 그 행위를 하루 단위에서 영업시간에서 몇 시에 진행이 된다까지 들어가는 게 조리 관리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장만하는 것은 재료 관리지만 그 재료를 조리를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것까지가 조리 관리예요. 그럼 그것도 매장 안에서 시간을 정해줘서, 그리고 그 조리 관리를 어떻게 몇 개를 준비를 하는 것도 조리 관리예요. 맞죠? 네. 근데 양파를 까는 건 재료 관리예요. 근데 그 양파를 깐 양파를 하루에 몇 시에 몇 개를 준비해서 어디에 보관한다 까지는 조리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완료된 것들로 이것들 5가지를 맞춰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지기 전까지, 손님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 조리 관리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면 움직이는 동선과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를 좀 해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들을 정해서 표화시키고 그것들을 매장 직원들에게 계속 진행하게끔 하면 그게 바로 시스템화예요. 동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동선도 그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이고, 네. 동선을 좀 동선에 대한 부분은 네. 정확해요. 동선은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리를 보면 돼요. 다리는 뭐냐면 주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조리시설, 이거는 이제 완료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음식 픽업이죠. 보시면 조리시설과 조리를 다 하면 완료 음식을 놔두고 완료 음식을 플레이팅하거나 포장을 하고, 네. 그 포장을 음식 픽업까지 가는 주방에 대한 동선이 있을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음식을 저장고가 있겠죠. 이 저장고는 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당일 쓸 재료들로 크게 나뉘어요. 네. 음식이 들어오면 저장고에 놔두고, 네. 이 저장고에 있는 것들은 장만을 하거나 세팅을 해서 바로 쓰는 공간에, 뭐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포장 용기들도 여기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재료들로 조리시설을 하고 조리를 하고, 조리가 완료되면 어느 플레이팅 곳에 놔둘 것이고, 놔두면은 포장 또는 플레이팅이 들어가서 손님한테 나가기 직전 서빙을 한다거나 여기 포장 픽업대에 놔두겠죠. 네. 여기에 있는 동선이 발자국 수가 적으면 돼요. 발자국 수를 적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죠? 뒤돌아서 하면 더 좋겠죠. 앞뒤로. 무발자국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조리, 여기는 포장. 저장고를 사용하는 횟수는 얼마죠? 횟수를 봐야 돼요. 횟수를 체크해서. 저장고 횟수는 하루에 몇 번이죠? 뭐 3회 미만. 저장고에 있는 거를 맨날 재료 준비를 해서 모자라면 까나요? 예상을 해갖고 하잖아요. 3회, 하루에 이용이 3회 이하예요. 그럼 이거는 장만을 하는 재료들은 언제 쓰나요, 보통? 사용하는 것들은 뭐 다수죠, 다수. 이것도 다수죠, 조리시설. 들어오면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게 완료 음식도 이것도 다수죠. 네. 나갈 때니까. 이것도 다수죠. 그럼 이것들은 발자국을 최대한 멀게 배치를 하고. 뭐 구석이나 이쪽으로 배치하고. 요것과 요거는 가까워야 되겠죠. 그냥 요것과 요거는 또 가까워야 되겠죠. 음식이 완료되고 패킹하기 전까지는 또 가까워야 빠르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5발짝 가는 것보다 손만 뻗으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또 가까워야 되겠죠. 네. 여기랑 가까울 필요 없겠죠. 여기랑은 가까울 필요 없겠죠. 중간에 포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랑도 가까울 필요 없겠죠. 네. 요거랑 요거랑 가깝고 요거랑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저기 저장고랑 장만 후에 저거는 안 가까워도 되나요? 이거랑 가까우면 좋죠. 근데 어차피 저장고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다 가까울 수는 없죠. 네. 이거는 이제 식재재를 옮기는 공간에 가까울수록 좋죠. 보통 입구랑 가까우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척대 이런 데 가까우면 좋죠. 네.
그러니까 이 법칙이에요, 그냥. 왜냐면 햄버거만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조리와 장만하는 곳이 가까워야 되고, 3발자국 아닙니다, 3발자국. 음식 완료 포장과 이게 3발자국에서 5발자국 안에. 이것도 3발자국, 5발자국 안에. 근데 이제 시야성은 또 보여야죠. 시야성이라는 게 뭐? 조리를 하는 사람이 홀까지 보여면 더 좋죠. 네네네. 그리고 조리하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홀로 보내는 게 좋죠. 그럼 이제 대처가 들어갈 때 와서 응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홀만 전담으로 있는 응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그럼 인건비가 늘어나죠. 그러면 저렇게 운영 중인 가게에서 조리 기계를 도입한다면 여기죠. 네, 그러면은 뭐 기존에 있던 걸 빼고 이렇게 넣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리들이 양면 그리들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웍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계를 쓸 수 있겠죠. 기계를 쓸 수 있는 곳은 2가지죠. 여기 기계, 여기 기계. 패킹 기계도 있긴 하죠. 포장하는 것도 막 자동 패킹 기계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패킹 기계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보다는 어차피 손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좀 더 음식물이 유지 관리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패킹 기계고, 네. 음식물을 빠르고 동일한 음식으로 나가기 위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요 2가지예요. 네. 당일 쓴 재료 장만, 네. 그 다음에 조리까지예요. 요 2개. 그러니까 패킹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손으로 떼는 게 있고, 네. 누르면은 절삭돼서 되는 테이프, 길이만큼만 나오는 게 그렇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로 여기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음식 픽업 주문은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기계화예요. 주문을 사람이 안 받고 하는 것이다. 기계화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홀은 그렇게 됐지만 여기 안에서는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지금은. 근데 그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요소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들을 장만하고 몇 개를 만들고 그걸 이쪽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것들로 기계로 분을 따져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딱 규칙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기계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들이 오토를 어떻게 해요? 반오토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반오토는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을 잡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익이 남아야 돼요.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이것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스케줄화를 해서 재료를 장만하는 것은 전체 운영 스케줄이에요. 12시간 중에 오후 3시는 무조건 해동을 잡고 몇 개를 해서 집어넣는다. 운영이죠. 네. 그 안에서 또 조리 매뉴얼이 있어요. 그 2가지를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거는 장만을 해오는 시간과 그것들을 다시 어디다 놓고 개수까지 정해놓은 시스템 공식을 만들어서 그람수로 재거나 하세요. 네. 만들어서 그들이 움직이고 그 재료들로 조리를 하는 것도 규격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기계화를 해야 된다. 네. 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조리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를 준비하면 조리죠. 조리를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요식업에서 관리하고 편제하고 시스템화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중요하니까 한 세트발이라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코멘트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